기술을 발달한 이방입니다. 서론에서부터 결론까지인데 이상적으로 빨리 넘어가죠. 근데 이제 보면 여기서 주안점 뭔가 하면 우리가 과제 유형에 대한 부분에서 좀 생각을 많이 연장돼서 일단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제가 저희들한테 다가오는데도 미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현재의 문제도 다양한 문제가 저희들한테 다가오잖아요. 지금도 문제잖아요. 지금 집에 가고 싶은데 억지로 있지 않는데요. 그런 문제가 억수로 많은데 찾고 있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저도 옛날부터 문제 해결 방법론에 관심이 많아서 한 15년 동안 TPM부터 시작해서 지금 했지만 가장 의구심이 드는 게 뭔가 하면 결국은 수술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약만 먹어도 치료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거에 대해서 관가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모든 상황으로 보면 과제 이용해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복잡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해결 가능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겠죠. 반대에 복잡하다는 건 결국은 해결 속도도 프로세스를 아까 전에 우리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그만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해결 속도가 늦어질 것이고요. 또 TC2로 보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현장은 결국은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모든 방법론을 많이 알려줬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식스시그마나 트리즈만 해도 굉장히 공부할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현장은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결국 키워드 뭔가 하면 간단해야 된다 라는 게 저희들이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좀 어렵지만 이걸 빨리빨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들여다보면 결국은 여 안에서 너무 잘하시지만 뭔가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론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길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전체 그림에서 보자. 기업은 결국은 성과를 퍼포먼스 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요 앞에서 이 차별화된 부분이 뭐입니다. 과제 유형에 대한 부분에 수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제 유형에서 먼저 우리가 처음부터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과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여기 출발점으로 해서 결국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모형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례는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이걸 고민을 했어요. 국가품질명제안 저희들 연구회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연구회가 있는데 그럼 우리 하이닉스만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좀 이때까지 우리 들여다보자 이 S큐브라고 명명했지만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보자. 이때까지 못 봤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발 포인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6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실제로 3년 전부터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3단계로 압축을 해보자. 추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림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문제 분석에서부터 3단계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리까지. 그러면 이걸 어떤 분석을 하느냐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결국 문제 분석은 문제 선정, 일상 파악, 원인 분석, 대체 수립에 대한 문제 분석으로 그림을 그렸다. 다음으로 개선은 말 그대로 바로 우리가 대체 실시를 할 수 있는 부분. 마지막에는 우리가 표준화라든지 같이 사고관리까지 해요. 그러면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 이 근거로 봤을 때 저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불과 3월달에 다리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지방 청주에서 축구하다가 다리 수술을 했는데 보니까 MRI 다 찍었어요. 근데 또 서울 가서 또 MRI 또 찍더라고요. 이 얘기 뭔가 하면 현상파악을 또 하는 거거든요.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이게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우리가 현상파악 데이터가 있어. 그럼 바로 그냥 개선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현상파악하고 참 어느 부분이 된다. 그럼 개선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선할 때에도 체크까지 그러니까 효과가 있냐 없냐까지는 마지막 결국 정리 단계에서 표준화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행정계라고 용어를 씁니다. 행정계는 그 정리 단계에서 우리가 표준화를 하면 된다. 이런 그림에서 특징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큐브사는 셀렉션을 하는 게 출발점인데 주제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안점 뭔가 하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현장은 굉장히 저희도 SK 하이닉스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전산 데이터가 존재를 합니다. 이미 현상 데이터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굳이 또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하고 그거 상당한 로스거든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자.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스피드. 이런 주안점으로 좀 그림을 예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배선 말 그대로 우리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 조금 사례 간단히 보여드리고 할 건데, 결국은 S큐브 상에도 시리즈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직무 업무를 하다 보면은 부서마다 직무가 다 다릅니다. 결국 혼자 한 직무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협업하는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또 시너지적인 부분으로 아까 전에 입체적으로 S큐브를 잠깐 소개해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관리까지 우리가 정리, 즉 3단계로 이렇게 간단하게 추격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과제 유형에 대한 부분이 처음 출발점이 과제 유형인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처음 일어날 때부터 보면은 미래의 과제가 우리가 몰라서 애초에 몰라갖고 인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존재는 잠재하고 있지만 수면에.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미 문제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수준이 좀 다릅니다. 현재형 문제가 있는 건데 현상을 알고 있는 문제부터 아이디어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단계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보았는데요. 과제 선정에서부터 보니까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죠. 문제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도 봤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간단히 뭔가 양화 치료도 될 부분인데, 그럼 미래의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잘 모르고 인지도 못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잠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상 파악에서부터 MRI 찍어야 되잖아요. 엑스레이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 출발점에서 마지막 표준화까지 정리된 문제로 구분을 해봤고요. 그 다음 오른쪽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거는 크게 보면 현재형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제 선정에서부터 보시면 아까 이거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현상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 지금도 졸고 있네? 집중이 안 되네? 지금 현상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일일이 현상 파악까지 할 필요 없이 차 원인에서부터 이렇게 프로세스로 출발점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아는 문제도 원인까지도 됐어요. 차 원인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야. 현장은 우리가 맨날 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까지 다 아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대처함수를 바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거나. 근데 마지막으로 대체안까지 이거는 바로 개선을 해버리면 되니까 이런 문제도 결국 뭔가 하면 단계별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 상황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요 소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자기 직무에서 해야 되지만 타 부서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명에 있습니다. 그럼 같이 시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하이닉스는 예를 들면 상상타운이라는 그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문제를 발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같이 거기에서 또 해결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과 공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너지는 조금 불하지만 예를 들면 제조팀에서 현장 오퍼레이터 분들이죠. 실제로 이분들이 했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개선하는 부분에 좀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팀이라든지 장비팀에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좀 대표 사례는 사실은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출발점에서 A 사례와 B 사례인데 현재형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현재의 문제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도 잠깐만요. 현상 파악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는 문제야. 그러면 이거는 정보가 이미 다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사례를 잠깐 소개해드릴 거고요. 미래의 문제, 이건 우리 아예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장에서 문제 풀이까지 다 알고 있던 문제예요. 알고 있던 문제를 우리도 현장 업무하다 보면 시급성이 있고 중요성이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한 방에 할 수 없겠지. 한 방이라는 용어 쓰지 말아야 돼. 한 번에 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있으니까 문제 은행에서 우리가 갖고 와서 바로 실행으로 차원까지 분석이 다 됐으니까 바로 그냥 실행하는 이런 사례를 좀 소개해드립니다. 대체하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풀 프로세스라고 명명을 했지만, 우리가 현장에 보면 아까 전에 하이드에도 디지털 맥락으로 소개도 해드렸지만, 이미 모릅니다. 왜?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하나 쪼개서 현상 파악에서부터 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분석, 그러니까 차원인 분석까지 이렇게 접근을 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요. 또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또 특별할 만한 게 이 또 다른 새로운 모순이 나타나고 우리가 몰랐던 문제가 자꾸 나타납니다. 실제로 과제를 하다 보면. 그래서 새로운 모순이 나타나는 분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실은 고민은 코로나 이전이죠. 2018년도가 9년도에
국가 품질 명장들이 같이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적용은 저희들이 한 코로나 스탑 했다가 하지만 좀 현재까지 보았을 때는 이 제조 현장입니다. 현장에 대한 사례인데 기존보다는 한 60% 실제로 과제 유형별로 너는 정형외과 가야 된다, 너는 치과에 가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좀 특화되는 결국 뭔가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출발점부터 과제 선정 단계에서 뭔가 이게 디파인이 정확하게 돼야지만 그걸 빨리 문제 해결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 논문은 조금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책 들어가죠? 예. 아주 네. 네, 이상책. 예, 그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거는 굉장히 독특하게 처음에 문제 해결을 할 때 문제의 유형을 정해서 그거에 다른 프로세스를 했다는 게 굉장히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코멘트